예, 하얼빈에서 이제 그 아성 거쳐서 그다음에 을안으로 갔는데 예. 그 을안이 굉장히 재밌는 데예요. 예. 재밌는 예를 들어서 그 청나라 그 황실 시조 예. 아이신자로 누르하치 그 선조 동맹가 천모가인가? 예, 동맹가 천모가. 이제 이 양반이 또 이제 태어나는 전설이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청나라 황실 그 탄생 설화인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백두산 그 연못에 근처에 어떤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 예. 하늘에서 새 선녀가 내려와서 모욕을 하고 있었다. 그런데 그 중에 그 마지막 선녀가 막내 선녀가 하늘에 날아가는 까만 새가 떨어뜨린 빨간 과일을 먹고 임신을 해서 몸이 무거워서 하늘로 못 올라갔다. 예. 그래갖고 낳은 아이가 이제 동맹가 천모가다. 그 사람이 이제 그 애신강라시의 시조다. 그런데 그 애신강라시의 시조가 이제 어디로 갔느냐? 을안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.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을안이라는 뜻이 삼성이라는 뜻이거든. 삼이라는 뜻이거든요. 아. 그래서 그 삼성을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가 이제 삼성인데 나중에 이제 동맹가 천모가가 남쪽으로 이동을 해요. 이동을 해갖고 그 후손들이 이제 누가 어떻게 되는 거라면은 태조 이성계의 부하가 됩니다. 예.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. 하여튼 그 을안이 그런 그 유서 깊은 곳인데 역시 거기도 금나라의 중요한 그 중심지 중에 하나였어요. 예. 그래갖고 금나라가 그 중원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송나라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송나라 수도 개봉을 함락시킵니다. 예. 그게 소위 정강의변인데 중국 한족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역사지요. 뭐 명나라 때 토목보의변, 정강의변,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조의 위나라 때, 사마시 위나라 때 영가의 난, 이 세 가지인데 그 정강의변 현장인데 그 정강의변에서 이제 송나라가 이제 함락을 당하고 거기에서 송나라 황제인 희종 그 아들이 즉위해가 있었는데 희종도 살아 있었고 흠종 둘이가 포로가 되고 그 비빈들, 귀족들, 딸들, 아들들 2,000명이 잡혀가 와요. 그래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살은 곳이 을안이에요. 예. 비참하게 살았죠. 그런데 희종과 흠종은 끝내 송나라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습니다. 을안에서. 죽는데 을안 박물관에 딱 가보면은 희종과 흠종의 초상이 딱 있어요. 희종과. 그 얼마나 부끄러운 역사입니까? 근데 그 딱 그래. 그때가 있는 그런 그 현장이고 또 그 청나라 황실 시조가 살았던 곳이 또 그곳이고 그런 곳입니다. 을안이. 예. 그리고 그 근처에 또 몇 가지 유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한 것이 그 쌍합선시로 이제 이동을 한 거죠. 쌍합선시를 가면 거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칠성하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에 예. 그 복림고성하고 포대산 유적지가 예. 대표적으로 유명한 곳인데 예. 거기에서는 우리 역사와 밀접하게 연관시킬 수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. 예, 있는데요.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. 거기는. 예. 그 내비게이션. 예. 그걸 봐도 마땅치도 않고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물어가지고 이제 자기 차로 안내를 해줘가지고 간 데가 이제 그 복림고성인데 복림고성은 면적이 한 40만 평 정도 돼요. 예. 지금 주위에 숲이 우거져 있는데 옛날에는 그 근처가 전부 다 숲이었답니다. 아. 그 복림고성 그 유적지를 정비를 하면서 다 이주를 시키고 이제 그걸 했는데 그 평수가 무려 40만 평이에요. 어마어마한 넓이인데 주위는 지금 숲으로 돼가 있고 토성 흔적도 그대로 남아 있고 예. 해자도 다 있는데 해자는 지금 물은 없고 나무가 이제 무성해 있고 이런 지역인데 토기편도 흩어져 있고 그러는데 특별히 현장에서 볼 거는 없어요. 표지성만 있는 거. 예, 표지성만 있고 토성 흔적만 있고 이러는데 그걸 발굴하면서 옥기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대요. 아, 거기서요? 예, 근데 그건 어디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있고 그래갖고 그것이 고대부터 시작해갖고 대략 한나라 때까지 유적이라고 그럽니다. 예. 그런데 그 정도의 성을 쌓고 행정구역을 만든 신도시죠, 일종의 그게. 그러려면 그 대단한 정치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. 그렇겠죠. 예, 대단한 정치 권력이 있었고 중국 그 학자 이야기로는 그런 이제 그 시가지가 있고 그다음 하늘에 제사 지내는 천단이 있었던 곳이 그 복림고성에서 좀 떨어져 있는 포대산 유적이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. 그런데 거기에 특히 이제 우리하고 관련하고 있는 유적이 포대산 유적입니다. 예. 그런데 포대산 유적은 밖에 철조망 쫙 세우고 안에 못 들어가게 해요. 예. 밖에서만 볼 수밖에 없어요. 밖에서만 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발견된 것 중에서 소위 그
북두칠성 형식으로 구덩이가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. 예. 북두칠. 근데 이게 북두칠성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. 예. 구덩이도 크게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게 그 딱 보면 별자리 위치에 맞게 딱딱딱딱 구덩이 만들어져 있다고 그래요. 아하.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완전히 그 하늘이 제사 지내는 터고 그런데 그 북두칠성을 왜 그게 만들었을까? 뭐 하늘이 제사 지내는 거는 일반 백성들하고 다 모여서 제사 지내는 거는 우리 고대 우리 민족들의 특성이잖아요. 제천문화죠. 제천문화니고 중국 한족들의 경우에는 황제만 제사 지낼 수 있잖아요. 하늘에. 그런데 그 북두칠성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우리 보통 이제 한국 선도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있잖아요. 예. 성통하고 공안하고 뭐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? 조천이잖아요. 조천. 그러니까 그 일종의 인식론인데 하늘의 길을 밝은 길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 결국은 이제 그 길을 충만하게 보충해 가면서 한 세상을 살고 다른 사람을 같이 이롭게 하다 살다가 이제 죽게 되면은 자기가 받아서 태어날 때 가지고 왔던 그 기가 이제 몸에서 분리돼 갖고 그거는 다시 원래 있던 하늘로 돌아간다. 내가 하늘이 어디냐? 그것이 바로 북두칠성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? 예. 그런데 그걸 조천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선도의 기착점은 일종의 조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북두칠성을 만들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선도 사상의 바탕에서 그 세상을 살던 사람들의 유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러면은 이제 우리 역사, 우리 태호사하고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. 우리 고대 문화의 원형을 이제 예. 선도라고도 표현하시고 또는 신교라고도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예. 지금 그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. 예, 그 시원의 한 장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예. 그러면은 그런데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적들, 옥기들 이런 것들이 좀 이따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소남산 유적에서 나온 그거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. 아하. 연결이. 예. 그렇게 보면은 야 이게 뭔가 연구해 볼 만한 깊은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쪽 그 포대산 유적에서 쌍합산시에 있는 포대산 유적에서 우리 문화의 원형을 이제 보신 거군요. 예, 우리 사상의 원형을 본 거죠. 우리 사상의 원형의 존재를 확인을 한 거죠.